10월 7일 저녁 일본 치바를 중심으로 도쿄, 사이타마 등에 걸쳐 규모 6.1, 최고 진도 5강에 이르는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전차가 탈선하고 승객들이 다치며 화재와 정전 같은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이와 같은 진도 5강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것은 10년 만으로 동일본 대지진 이후 처음입니다. 화재와 누수 피해도 잇따라서 사이타마현에서는 집 한 채가 소실됐고 도쿄 시내 곳곳에서는 수도관이 파열되는 등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일본 내에서는 대지진이 가까워진 게 아니냐는 우려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일본 매체 니칸겐다이에서 다카하시 마나부 리스메이칸 대학 특임 교수는 지난 7일에 발생한 지진이 태평양판과 필리핀해판의 경계에서 일어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교수는 현재 태평양판의 움직임은 워낙 활발해서 일본 열도 주변의 다른 판들을 누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눌러진 판이 견딜 수 없어서 튀어오르게 되면 거대한 지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내의 대지진은 언제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본의 도카이 도난카이 난칸카이 지진은 150년에서 200년 간격으로 반복되는데 올해가 167년째이기 때문에 발생 시기가 근접해왔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일본 각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5가지 일본의 대지진 전조 증상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조 증상으로는 일본 내에 생기고 있는 이상현상들입니다. 일본의 니가타현 니가타시에는 코를 찌르는 냄새와 함께 땅에서 검은 액체가 나오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이곳은 메이지 시대부터 이곳은 유명한 유전이 있었으나 유전이 점차 메마르면서 1996년에는 유전을 완전히 폐쇄한 곳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7월 중순부터 15에서 20시간 간격으로 흙탕물과 섞인 기름이 300리터씩 분출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난데없이 정원에서 2m에 가까운 흙탕물과 섞인 기름이 분출해서 기름이 집의 벽과 창문 등을 더럽힌 자국이 남았습니다. 이 기름은 원유로 쓰기에는 순도가 낮아 불이 붙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기름을 정제해서 쓰는 비용이 더 드는 등 원유로서의 가치는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민들은 담당 기관에 문의를 해서 처리를 부탁하였지만 나라에서는 이렇다 할 대책이 없어 주민들이 직접 손으로 치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민들 중 한 명은 이 석유는 쓰지도 팔지도 못한다. 사유지이기 때문에 행정 지원을 받지 못하고 이미 80만 엔 이상의 자비를 들였다. 정원에서 가스와 기름이 새어 올라오는 바람에 식물들과 정원수가 모두 오염되고 벽에 있는 틈을 타고 가스가 들어오기 때문에 가스 경보기가 계속 울린다. 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층 사이에 봉인되어 있던 석유가 지각의 움직임으로 인해 열리면서 갑자기 기름이 분출되기 시작된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이 외에도 도심 한가운데서 진동에 의해 찬장에서 그릇들이 부딪히는 소리가 끊임없이 난다거나 갑자기 보일러 경보음이 나는 등 주민들 사이에서도 기이한 현상이 많이 일어난다는 보고가 연이어 일어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동물들의 떼죽음입니다. 올해 북해도 내 각지에서 말똥성게와 가을연어의 떼죽음이 확인되어 일본 어업 관계자의 사이에는 괴멸적 피해에 당황함과 낙담이 퍼지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와 같은 집단 폐사 혹은 떼죽음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데요. 구시로마치의 다시마모리 어역은 지난 9월 말 잠수해서 성게들의 상황을 조사해보니 추정 서식수의 약 90%가 죽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아케시초의 아케시 어역에서도 성게의 약 80%의 대량 사망이 판명되었습니다. 일본 어협의 이바타 토오루 전무는 이런 일은 처음이라고 말했으며 아케시 어협은 내후년에 채취하기로 한 무까지 포함하면 피해는 막대하다고 밝혔습니다. 도요코로 정해 우스교항을 중심으로 도카치 지방의 태평양 연안에서도 유사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우츠어협에 의하면 22일경부터 정치망어로 죽은 연어가 어획되어 29일까지 합계 약 4,200마리에 달합니다. 이 연안에서는 피해 총액은 약 46억 엔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일본 부나만산의 가리비 어획량은 근년 전도의 약 이하의 연간 7만 9만 톤 정도로 추이. 하지만 작년 여름 무렵부터 원인 불명의 대량사가 발생해 이번 기는 1월에 어획이 본격화했던 마루 직후지만 2만 1천 톤에 머무를 전망입니다. 이때까지 최저 어획량은 2016년에 있었던 1만 4천 톤으로 이렇게까지 떼죽음이 짧은 간격으로 계속되는 것은 과거에 없는 처음 있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뿐만이 아니라 정어리, 오징어, 참치 등 일본 내에서 원인을 알 수 없이 해산물들이 떼죽음을 당하고 있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 일본 정부는 그 원인으로 해수온이 올라감과 동시에 적조현상이 일어나서 해양생물들이 죽고 있다고 밝힌 반면 전문가들은 이렇게 갑자기 해수온의 변화가 있는 것은 해저 화산의 움직임과 관련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 번째는 화산의 분화입니다. 일본에는 약 110개의 활화산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중 일본 기상청이 감시하고 있는 활화산의 수는 약 50개가 있습니다. 일본 오가사와라 제도의 해저화산들이 하나 둘씩 분화하면서 점점 활발히 활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얼마 전에는 오가사와라 제도의 후쿠토쿠오카노바 화산이 폭발하면서 새로운 섬이 생기는 일도 있었는데요. 일본뿐만이 아니라 불의 고리 안에 들어가는 화산들이 연이어 폭발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 비해 약 6에서 7배에 달하는 화산들이 분화하고 있으며 그중 절반에 가까운 폭발이 일본의 화산이라는 점입니다. 얼마 전 50년 만에 분화한 카나리아 제도의 라팔마 섬의 화산도 첫 분화가 사주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멈추려는 기색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 외에도 그레나딘 제도의 스프리에르 화산, 이탈리아의 에트나 화산, 일본의 사쿠라지마, 인도네시아의 무라피 화산 등 전 세계에서 화산 활동이 활발히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진과 화산은 무척이나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지진은 화산 폭발을 유도하고 화산 폭발은 또 다른 지진을 야기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죠. 앞으로도 화산 활동을 더 유심히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심해어입니다.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나기 전에도 나타났다는 이 심해 갈치는 일본에서 용궁의 심부름꾼이라는 이름을 가졌는데요. 심해에서 살다가 지진 등이 일어나기 전에 해변에서 발견되는 물고기입니다. 보통 평균적으로 1년 한 번에서 3번 정도는 해변에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이 갈치가 지금 10월 시점에 벌써 14마리나 올라왔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는 평균 최고 3마리에 비해서도 4배나 많은 양이며 일본은 왜 이렇게 많은 심해어가 올라오는지에 대한 원인을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 최근에는 심해갈치 2마리가 인근 해변까지 와서 헤엄치는 모습이 카메라에 담겼는데요. 용궁에서 어떤 말을 전하려고 올라온 게 아닐까요? 마지막 5번째로는 전 세계에 이어지고 있는 크고 작은 지진들입니다. 우리나라는 지진이 많이 없기 때문에 큰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지만 지금 전 세계에서는 많은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 전 세계에 일어난 규모 2.5 이상의 지진은 총 314건, 30일 안에 생긴 지진은 1553건에 달한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잦은 방귀가 뭐 된다라는 말도 있듯이 작은 지진은 큰 지진의 전조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은 지진들이 연달아 일어난 다음에는 큰 지진이 오는 것이죠. 5년 전 지금 시기에 일본에서 발생한 4.5 규모 이상의 지진은 일주일간 8건, 하지만 올해 10월 6일부터 오늘까지 일어난 지진은 총 33건에 이릅니다.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났던 해의 조사서를 보면 일주일간 26건의 지진이 일어났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를 봤을 때 일본에서 곧 대지진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여러 군데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앞으로 일어날 일본 대지진에 관한 전조 증상을 알아봤는데요. 일본에서 대지진이 일어나면 백두산의 화산 폭발이 걱정되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동일본 대지진은 북미판이 흔들려서 생긴 지진이고 우리나라와 백두산은 유라시아판에 속하기 때문에 일본 지진으로 인한 백두산 폭발의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합니다. 오늘도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터레스팅 이슈였습니다.